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외운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영작 실력을 갖고서 활용해서 시험에 임하는 거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랑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지 않으면 이거는 시험 기간 안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구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강남 고2의 실제 영어 시험 범위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강남에 있는 여고의 2학년 시험 범위인데요. 위에 거가 이제 실제로 범위예요. 기출의 미래라는 영어 독해 교재. 거기 3, 4, 6강 교과서 1과 나오고 2023년 3월 고2 모의고사 독해에서 총 18문제가 나온다. TED라는 강연이죠. 영어 강연에 4편, 1, 2, 3, 4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이 나온다. 상당히 난해한데요? 광범위한데요? 네, 광범위예요. 당황스러운데요? 부교재에서 45지문. 부교재가 모의고사 형식, 수능 기출문제 이런 거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45질문이면 모의고사로 리딩 따지면 2개 정도 되네요? 모의고사 18지문. 18질문은 어려운 거면 거의 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것만 빼는 거죠. 도표 쉬운 이런 거- 거 다 제끼고. 그쵸. 이거 합치면은 한 63지문 이렇게 되네요. 테드 강연 4개인데 분량이 꽤 되죠. 강연 하나마다. 요거랑 교과서 한 과가 난다. 교과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교과서는 약간 부록 같은 느낌으로 하나 쓱 넣어줬는데요. 교과 과정에 있으니까. 네. 이거 몇 퍼센트 안 나오잖아요. 분량으로 친다 하면은 나머지가 한 90%, 교과서는 10%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교과서가 비교적 여기서는 쉬워요. 그러니까는 비중이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네네. 제일 쉬운 게 이 교과서인데 비중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범위를 좀 체감하실 수 있게 하나씩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부교재인데 이게 모의고사 지문인데 이건 저희 학원에서 분석한 거를 나눠주는 자료예요. 원래 이제 줄글로만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아래 뭐 주석 같은 거 달아갖고 애들 공부할 때 좀 써먹게 해놓은 거죠. 주요 구문이나 해석이나 주요 표현 이런 거가 정리가 끝나면은 연습을 시키는 게 변형 문제나 워크북이라고 부르는 그런 걸로 연습을 시키는 건데 뭐 빈칸 채우는 거죠. 뚫어놓고. 왜냐면 이런 게 문제가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뭐 어법 선택하는 거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서 맞추는 거 연습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니까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만들기도 쉬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이제 고르라 이런 거 나오는 거고, 네. 빈칸에 알맞은 거를 골라라. 이게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뭐 연습하는 거죠.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거, 네네. 단어를 다 알아야겠죠. 흐름에 맞게 이 제시된 문장 집어넣어라 이런 거 연습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형적인 서술형 문제인데, 네. 지문에서 어법상 틀린 거 다 골라서 고쳐라 뭐 이런 거죠. 그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문제죠, 이거. 네네네. 어려워요. 굉장히 싫어해요. 네. 영작해라 한국어 정도 주고 조건에 맞춰서 쓰게 하는 거죠. 제시된 단어 뭐 집어넣어 갖고 아, 난이도 높네요.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 기출의 미래라는 게 3, 4, 6강이 시험 범위인데 한 강에 한 15지문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 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모의고사 네. 지문 분석되어 있는 거 자료 나눠주는 거예요. 해석도 바로 아래 써놓고 중요 표현 같은 거 써놓고 구문 분석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 나오기 좋은 그런 문장들은 이렇게 표시해놓고 부문풀이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연습 문제 워크북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빈칸 채우고 네, 빈칸 채우기. 해석은 잘 안 쓰게 하는데 말로 좀 물어볼 네. 때가 있고요. 단어 어형 변화시키는 거 연습하고 그렇죠. 문법 문제죠. 네. 어법상 옳은 거 고르고 그렇죠. 어색한 거 이제 수정하기 하고 단어 순서 배열. 이것도 좀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네. 단어만 주고 한국어 해석에 맞게 단어를 배열해라 이런 거고 네. 주어진 문장의 순서를 제대로 배열해서 써라 하고 마지막에 영작 네네, 그러네요. 제시된 단어 집어넣어서 영작해라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변형 문제라고 하죠. 변형 문제. 이런 거 이제 연습하는 거죠. 뭐 제목 같은 거 써보게 하고 필자의 주장 써보게 하고. 변형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건 다 풀어보긴 하죠. 그거 이외에 어느 정도 출제 예상을 해갖고 네. 그거에 맞게 문제를 창조해서 애들 풀려보는 건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여태까지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다 외주에서 받아온 자료예요. 필요한 거를 저희가 발췌해서 편집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거고요. 그렇죠.
거의 모든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TED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건데요. 학원에서 영어 지문에 맞게 매칭시키는 건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다 실제로 강연을 했던 거기 때문에 구어체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버벅거리는 게 엄청 많고 내용상 모순도 꽤 있어요. 그쵸. 왜냐면 말한 거기 때문에 네네. 사람이 말을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본을 보고 해도 아예 항상 보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보면서 이제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모순이 그쵸, 생기잖아요. 바뀌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하다. 테드를 많이 쓰던데 왜 테드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 같은 거는 아이들이 실생활적으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 부어체 표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좀 해주게 싶은 의도가 아닐까, 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쓴다고 보시나요? 개념도 좀 쉽게 말씀을 하시겠죠. 아무래도 네네. 대중 강연이기 때문에 네. 좀 복잡한 개념이나 이런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드라고 하면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학교에 우리 테드를 아이들을 가르치고 네. 범위가 넓어서 아주 뭐 자세히는 못 가르쳐 주겠지만 그래도 테드를 한다. 겉으로 보기에 네네네. 좀 좋아 보인다. 이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길이가 꽤 돼요. 이 이거- 강연 하나거든요. 강연 하나를 분석하니까 약 한 20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4개가 나오는 거죠, 시험 범위에. 아, 예. 범위가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만든 자료인데요. 어휘 같은 거 정리해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뭐 워크북이에요. 똑같아요, 구성은. 어휘 쓰기 뭐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뭐 내려와서 빈칸 넣기 이런 거 연습하고요. 순서 맞추기, 어법상 틀린 거 고르기,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자료로 아이들한테 배부되고 공부시키는 거고요. 이쯤 돼서 한번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시험 범위의 지문이 모의고사 분량의 개수로 치면은 80개 정도는 되는 거죠. 이 정도 개수가 되면은 학교에서 수업에다 못해요. 학교에서 이걸 실제로 수업을 안 한다, 다. 부분적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알아서 해라 라고 학생들한테 지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자습시키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양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네. 상당히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네. 제가 학생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다. 내가 공부할 게 이 정도니까 최대한 많이 공부해서 점수 잘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야죠. 쓰라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양이 정말로 방대한 겁니다. 중학교 시험하고 비교를 하면은 몇백 배 정도 돼요.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거로 보면 한 적어도 한 50배 이상 된다, 시험 범위가. 50배는 약간 네. 좀 이제 보수적으로 환산하신 거고요. 저는 한 30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지문 100개가 넘는 거예요. 테드 진짜 길어요. 네. 1년치 교과서 해도 모의고사 한 개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4세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교과서 4개 공부한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내내 공부한 교과서 양보다 시험 한 번 보는 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네. 시험 범위로 나온다. 교과서도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뭐 비슷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를 애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아이들의 숙제예요. 해결해야 될 과제란 거죠. 감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외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못 써요. 왜냐? 실제로 그냥 한글 해석만 주고 그냥 쓰라고 하든가, 네. 아니면 빈칸을 막 몇십 개를 뚫어놓고 다 채우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거의 쓰는 거잖아요. 네네. 안 외우고 어떻게 쓰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수 애들은 자포자기하고, 일부 애들은 외울 거 외우고 시험장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어떤 애들은 막연한 상태로 공부를 하라니까 하는 건데 모르겠다 하다가 그냥 시간 됐네, 시험 보러 가야지 해서 그냥 가죠.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해 드릴 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 것 같아요. 일단은 지문 하나 띄워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부교재로 나온 기출의 미래의 지문인데요. 백 원장님, 어떻게 시험장에 들어가시겠어요? 시험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로 익혀서 들어가면 될까요? 전략을 일단 세워야 되잖아요. 네. 생짜로 이게 암기가 되나요? 생암기? 저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전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신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은 100점은 아니더라도 네, 대부분 맞추잖아요. 대부분 맞히죠. 그걸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조금 씁쓸한 얘기긴 한데 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니면은 이 시험 범위를 공부하기 전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죠. 시험 문제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이 있으면 그거를 문법에 맞게 영어로 잘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럴 실력이 있으면은 굳이 암기 같은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게 핵심. 네. 이거예요.
바로 이거죠. 네. 학생들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외우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실제로 이걸 외우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주어진 한국어를 보고 혹은 제시된 맥락을 보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평소 영작 실력으로 쓰는 거죠. 본질은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시험 어떻게 잘 보냐? 내신 6주 해갖고 내신 지문 달달 외워갖고 잘 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영작하는 훈련을 하면 되고 네. 그렇게 할지라도 전형적이지 않은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은 외우는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게 한국어 해석만 봤을 때는 여기 써 있는 지문이랑은 도저히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쵸. 한국어 보면은 알고 있는 표현 갖다가 쓸 수는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지문이랑 굉장히 다른 문장 구조를 굉장히 독특한 거를 사용했다던가 해서 요거는 나도 체킹을 해야겠다. 요거는 기억을 해야겠다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전체 지문이 10이라 치면은 그거가 차지하는 거는 한 1도 안 돼요, 실은.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읽어보고 판단하는 거죠.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가 이럴 때 중요하다. 자기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문장 구성 요소하고 품사가 맞게끔 찾을 수 있는 문장들은 그냥 쓸 수가 있는 거고 네. 딱 봤는데 아 이건 진짜 어떻게 품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찾아봐야 되는 거. 네. 요런 부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가 어느 정도 되면 쭉 읽으면은 아 내가 쭉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딱 보니까 오 이건 특이한데 내 품사는 문장 구성 요소 잘 이거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이 나오는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네. 그거는 따로 떼놔가지고 표시해놨다가 네. 그거는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바로 그거죠. 그거는 지문 전체에 100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시험에 임하는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외우라고 하는데 나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 그 학생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 문장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는데 중요한 게 뭔지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네. 이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죠. 전형적인 문장 구조나 품사 같은 걸 어기고 작성이 된 문장이 중요 문장이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거다. 맞아요. 분석된 자료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숨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거는 외주에서 받은 자료예요. 네. 근데 이거를 교재를 작성하는 분들은 서술형에 나올 것 같다는 유력한 이 네모 저기 표시하고 노란 색깔 표시한 이런 그 체킹을 한 지문은 전형적인 틀을 어기는 문장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star 같은 거 있으면은 별이라고 주로 생각하는데 누가 주연으로 연기를 했다 할 때도 star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사로 쓰죠. 네네. 그런 거에 체킹을 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이분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 가르려고 문제를 낼 때도 그런 거에서 출제를 한다. 똑같아요. 네, 똑같죠. 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는 출제 예상이 가능한 거고 저희가 가끔 가다가 뭐 시험 전날에 출제 예상 문제 한 3, 40개만 딱 주고 거기서 문제 똑같이 나올 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똑같이 맞췄냐? 이런 거를 아니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 뭔지 알고 출제 예상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아까 백 원장님이 말씀하신 네. 기본적인 품사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품사 문장 구조 틀에 맞는 문장은 외울 필요가 없다. 왜냐? 현장에서 그냥 보고 쓰면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아닌 것들은 좀 외우듯이 해야 된다. 이게 백지문을 외울 수 있는 핵심이죠. 그래서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하는 것처럼 공부 1등급이 나온 애들은 이 정도 분석이 가능하죠. 최소한 어느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를 읽으면 알아요. 그쪽 공부하니까 네. 점수가 잘 나오죠. 네. 반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등급이 아니라 좀 영어 실력이 평균적인 애들, 일반적인 아이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요. 이게 갑자기 양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양처럼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음. 어떤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복잡한 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거 다 외워야 되나? 하나 외우는데 시간 엄청 걸리네? 그리고 외웠다고 했는데 시험 보면 다 틀리네? 그러니까는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매달리는 거죠. 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그런 게 이제 먹혀들 리가 없죠. 크게 보면은 시험 범위가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정리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해야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다 정리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1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이야 지문 다 보고 자기가 정리를 해서 공부할 부분 챙겨서 공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3, 4, 5등급 이런 학생들은 큰 그림 그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고 또는 이 시험 준비 완벽하게 못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네.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하고 능력, 집중력 판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시험 공부하고 들어가서 시험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계획을 세워놓고 이 정도까지 하겠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흔히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메타인지가 좋다 하는데 메타인지가 좋아서 어쩌라는 거냐, 이게 어떻게 실제에서 구현이 되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냐, 이럴 때 쓰는 거죠. 메타인지 좋은 애들은 알아요.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현실에 가까워요. 25시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메타인지가 안 좋은 애들은 시험 기간 동안에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 것 같니 하면은 100시간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감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말이 안 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문이 100개인데 100개를 외우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보여주죠. 내가 너 이거 한 지문 외울 때까지 집에 안 갈 테니까 한 지문 외워봐. 4시간이 넘게 걸려요. 네. 한 지문 외우는데. 네네. 그럼 이제 보여주죠. 4시간 이제 기다린 다음에 같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한 지문 했는데 4시간 걸렸어. 너 시험 범위 100개야. 그럼 몇 시간 걸리냐? 400시간이요. 그럼 너한테 400시간이 있냐? 잘 모르겠대요. 계산을 제가 해줘요. 학원마다 스케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남는 시간 계산해주고 학교 언제 끄는지도 다 체킹해서 계산해주고 주말까지 다 계산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보통의 아이들은 영어라는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0 내지는 30시간이에요. 그런데 얘가 한 지문을 생짜로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학생은 만약에 지문 암기식으로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한다. 5지문 외우고 그냥 시험장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100지문이 시험 범위인데 5지문 외우고 시험장에 간다. 5% 공부하고 들어갔잖아요. 이러니까 시험 범위가 상관이 없다 이거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점수 차이가 안 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아, 선생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할 때랑 안 할 때랑 점수 차이가 없어요. 당연하죠. 100분의 5를 공부하고 시험장에 임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는 외운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영작 실력을 갖고서 활용해서 시험에 임하는 거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랑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시험 기간 안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베이스가 실은 낮은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도 이 베이스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공부 방법이죠. 좋은 맞아요. 방법이죠. 쪽집게를 그럼 찍어주세요. 제가 외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10문장만 찍어주세요. 20문장만 찍어주세요. 거기서 나오면 그거 시험 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죠, 실은. 10%를 찍어주면은 이게 안 외워지는 문장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왜? 일반적이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네. 한글하고 매칭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영어적인 기초가 아주 뛰어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면은 10%를 찍어줘도 이거 못 외워요. 그냥 한번 외워서 그냥 한번 쫙 쓰고 한번 100% 맞췄다고 해도 시험장 들어가면 이거 못 써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주냐? 만약에 이 학생이 한 30시간 내신에 투자할 수가 있다, 영어에. 그러면 일단 단어 외우게 하죠. 그게 됐다 하면은 지문 읽어갖고 내용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 이상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는 거예요, 실은. 이거 2개 하면 실은 반 이상은 제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작하는 거 연습하는 거죠. 기본 형태에 맞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형태에 맞게 하는 거고, 이 패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맞는 전형적인 그 영어 문장 구조 틀에 맞는 90% 이상에 해당하는 문장은 해결이 되게끔 기본형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시험을 이 학생의 역량에 맞게 최대한 끌어낼 수가 있죠. 그 정도까지는 잘 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꼼수 같은 거 알려준다, 쪽집게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애들 허황된 생각만 하게 하고 실제로 도움도 안 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시험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거 연습해야 된다. 이게 뭐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